여기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예, 남극입니다. 산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북극보다 남극 모습인데, 제가 철학도이던 젊은 시절에 로망이 있었어요. 로망이 뭐냐면 동사하는 거였습니다. 얼어 죽는 거. 원래 철학도란 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무 데서나 얼어 죽으면 안 되고, 저런 곳에서, 그러니까 북극이나 남극 같은 저런 황량하고 춥고 순백에 뭔가 순결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데 가서 조용히 홀로 얼어 죽고 싶다. 죽을 때가 돼서 얘기인 거죠. 그냥 갑자기 가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로망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저 극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제게는 좀 어릴 때부터 강렬했어요. 극지의 이 강렬함, 이 단어가 주는 느낌들, 이런 게 갖고 있는 더 뭐랄까요? 예술적인 혹은 인문학적인 그런 매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극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끝이다, 마지막이다,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렬하고 차갑고 뭔가 좀 세속의 것이 아닌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제가 극지에서 죽음을 상상한 이유도 아마 이 극이 주는 그 느낌 때문이었겠죠. 근데 사실 북극과 남극은 과연 끝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더더욱이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과학의 힘으로 이 극지가 새로운 세상의 시작, 또 다른 세상의 문이 돼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 합니다. 극지는 사실 뭐 신비한 점이 굉장히 많죠. 뭐 일단 당연히 추운 곳이고, 근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극이나 북극의 이 자전축 있잖아요. 그 위에 내가 딱 서 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뭐 대부분 상상해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과학적인 재미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렇죠? 적도는 지구 둘레에 4만 킬로 가까이 됩니다. 적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하루 한 바퀴를 돌려면 시속 1660킬로가 넘게 움직여야 됩니다. 즉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적도상에 있는 것만으로 초음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하루가 지나가지만 지축 위에, 자전축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 동안 초음속으로 4만 킬로를 돌고 있고, 같은 지구에는 어떤 사람은 지축에서 하나도 돌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그 차이를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신비한 곳이죠, 지구가. 그런 이 구형의 지구가 만들어내는 그런 특이한 상황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저 지구의 끝, 저 지축 혹은 북극과 남극, 저곳에서 다른 세상으로의 문이 열립니다. 무슨 문을 얘기하는 걸까? 바로 우주로 향해 가는 문이에요. 뭐 그런다고 해서 무슨 4차원 포탈 이런 거 상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우주로 가는 문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구상에서 남극과 북극처럼 외계의 자연 조건과 비슷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계의 자연 조건이란 건 어떤 걸까요? 일단 지구랑 다른 건 당연한 얘기고, 외계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죠. 일단은 빈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지구랑 아주 다르겠죠. 그 다음에 태양처럼 아주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역시 지구와 다르겠지만 그건 한눈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행성들,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조차도 인간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가진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 익숙하게 생각하는 화성 탐사 70년대부터 해왔고, 저기서 지금도 이제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구와 나름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산소도 거의 없어서 저기를 가가지고 우리가 뭐 맨몸으로 생존한다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 외계의 특징은 뭘까? 그것은 바로 춥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나마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지역들도 대부분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영하 20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들도 있고요. 이런 추운 지역들을 지구에서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극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천체들에서 영하 100도, 200도 되는 곳에서 생명이 과연 태어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진화할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뭐 문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극지에서 연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꽤나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 외계에 나가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아직 인간은 달에 밖에 못 갔죠. 그 이상 못 나갔습니다만은 외계에 나가려면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생존할 수 있나,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뭔가,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나, 이런 것도 지구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사실 극지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07년부터 이 캐나다의 빙하 지역이죠, 이 데본 섬이라는 곳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모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 가짜 우주복 입고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해요. 100일 이상씩 저기서 살면서 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생명의 흔적도 찾아보고 환경지수 측정도 하고 장비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극지다 보니까는 지표면의 온도가 계절에 따라서 영하 20도에서 0도까지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도 극지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리학적, 생물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오로지 극지에서만 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직접적인 연결고리도 있어요. 최근의 연구 관측의 결과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라는, 혹은 그 외 몇 개 다른 천체에서도 100km가 넘는 얼음층 아래에 우리 지구의 바다 같은 물이 아주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껍데기는 얼음이지만 저 얼음 아래로 지열 때문에 얼음이 아니고 액체 상태의 물로 된 엄청난 크기의 바다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주 작은 위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물을 다 합치면 지구의 바다보다 더 많은 물일 것이다라는 계산도 나와 있어요. 여기 아직 생명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북극이나 남극 아래의 물에 햇빛도 닿지 않는 곳에 뭔가 생명체가 있다면 여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극지에서 새로운 생물을 찾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남극의 러시아 탐사대 지하 쪽에 지하에 거대한 호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시추를 들어갔습니다. 3,600m, 그러니까 3.6km죠. 그 정도 들어가서 처음 발견된 박테리아를 찾아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연구가 계속되다가 작년 2017년에는 호주 연구팀이 역시 남극에서 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들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박테리아를 찾았어요. 한마디로 세균인데 햇빛도 필요 없고 양분도 필요 없고 기체에서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물을 사실 처음 찾은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작년, 이보다 조금 몇 달 전에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호가 엔켈라두스라는 위성을 관측을 하다가 뭘 찾았느냐, 이런 장면을 찍게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주 두꺼운 얼음층 밖으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 수증기 속에서 수소와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를 또 찾아냈어요. 인간이 저기까지 가서 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남극에서 발견한 것과 비슷한 생명체가 저기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연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극지가 사실은 이렇게 소위 우주 생물학이라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과학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성과나 관측들의 발맞추기라도 하듯이 잘 아시는 나사, 그리고 나사의 버금가는 유럽 우주국이라고 있습니다. ESA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 엔켈라두스나 혹은 조건이 비슷한 유로파 같은 곳에 탐사선을 보내서 저 탐사선을 착륙시켜서 지표도 보지만 드릴로 땅을 뚫어서 땅 속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나중에는 심지어 저 얼음의 틈새로 탐사정을 넣어서 저 속에 물속을 헤엄쳐 다니게 하고 사진을 찍어오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실제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지죠? 저 틈새로 들어가서 보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 물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새우라든가 뭐 개 이런 뭔가 외계에서 온 것 같잖아요. 그런 생물들은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들도 이걸 준비하려면 극지에서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극지에서 얼음 깨보고 잠수정 넣어보고 실제로 되는지 확인해보고 나서야 아마
저기 가서 정말로 저 돈 많이 드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이나 이런 가치와 더불어서 이 우주 생물학 관련돼서, 우주 탐사 관련돼서 또 극지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극지가 인류의 도전 정신을 상징한다는 거죠. 고대인들은 극지가 존재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은 북극은 그래도 좀 나타나 있지만 18세기 이전의 지도에는 남극은 아예 없습니다. 남극이란 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게 18세기 이후고, 남극이 거대한 호주보다 더 큰 땅덩어리 위에 얼음이 덮어 있는 대륙이란 걸 알게 된 거는 그보다 더 후고요. 남극 점에 인간이 도달한 것은 100년, 기껏해 100년 전이 1911년. 북극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 아니잖아요. 북극은 얼음이니까 그 위를 이제 비행기가 맨 처음 지나갔어요. 북극점 위를. 그게 1920년대 얘기고, 북극점 위에 빙하에 사람의 발이 올라갔던 상황은 1948년이나 돼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극지방을 탐사했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5천년 만년으로 봤을 때 아주 최근의 일 뿐인 거죠. 왜 이럴까? 당연히 위험하죠. 춥고 황량하고 너무나 가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극지를 많이 탐사를 해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고, 안 가본 곳이 가본 것보다 훨씬 많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969년에 인류가 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아직도 달 넘어서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죠. 하지만 전부 무인 탐사선이거나 아니면은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혹은 우주 왕복선이라고 그랬죠. 스페이스 셔틀. 그 이후로 넘어서 인간은 못 나갔어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화성만 가려고 해도 몇 달씩, 8개월씩 갔다 오려면 몇 년씩 걸립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인간이 그 작은 로켓 안에서 심지어 심리 상태까지 걱정을 해야 돼요. 과연 제정신으로 감옥보다 더 작은 그런 공간에서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기 때문이죠. 춥고 외롭고 무섭고 그런 점에서 극지와 우주는 닮았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1911년에 스콧 탐사대, 남극 탐사대였던 영국의 스콧 탐사대의 일원으로 떠나갔던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남극에서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이 스콧 탐사대는 저 그림을 그린 후에 1912년에 남극 점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몇 주 전에 이미 가서 노르웨이 깃발을 꽂은 걸 보게 되죠. 실망했지만 어쨌든 남극점에 도달한 두 번째 인류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스콧 탐사팀은 에드워드 윌슨을 포함해 모두가 동사해버립니다. 그렇게 최후를 마치죠. 하지만 그들은 남극점에 도달했었습니다. 그 기록도 남아있고 이 그림도 남아있고요. 이제 화성을 시작으로 아마 우주 탐사가 재개될 것 같습니다. 다시 먼 우주로 나갈 탐험가들은 아마 지난 세기의 극지를 향했던 저 분들과 비슷한 용기가 필요할 거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겪기도 할 거고, 때로는 희생도 생길 겁니다. 우리가 극지를 향했던 교훈, 이제서야 겨우 100년 전에 극지에 발을 들이고 이제 그 비밀을 밝혀내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게 배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 우주로 나가기 위한 준비, 노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주에 진출할 것이고 외계에서 생물을 찾을 것이고, 그 생물들을 통해서 이 우주가 실제로는 우리만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생명과 존재가 넘쳐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류의 인식의 지평은 또 아주 거대하게 확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극지는 끝이 아니라 그 넓은 광활한 무한한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관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